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채 50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로 이 피가 마르는 그런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제 채널 24K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내일이라도 그냥 투표하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더 이상 길게 끌고 가봤자 이 진흙탕은 더 엉망진창이 되기만 할 것 같고 무슨 특별한 국가 백년대계 이야기들이 튀어나올 것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마음 다 정하셨을 테고 이제 남은 가치, 우리가 기대할 가치는 오직 하나다. 공산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 나라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는 반드시 돼야 되겠다. 사회주의적 체계로 무한으로 흘러가는 거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3월에는 어떤 식으로건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중요한 얘기를 요새 너무 쉽게 마구 엉망으로 한다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한둘이 아닙니다만은 이 군대에 관한 얘기 이것만큼은 참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군에 가서 또는 군에 관해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발언이 그야말로 한계를 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사의 급여를 왕창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눈 치우고 밥 짓는 거 이런 거 외부 용역으로다가 그냥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참 말 나오는 대로 말을 막 해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필 두 사람 다가 군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 아이러니,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군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철학 그리고 그 시각이 참 너무나도 천박해 보인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이 군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남녀가 고르게 국방의 의무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모병제로 할 거냐 징병제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큰 논의의 초점이었는데 그건 세계적으로도 많은 곳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이 얘기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현재 병영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표밭으로 보고 자기들에게 표를 달라 이런 회유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나라라는 집단생활 체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이 집단과 자기를 공격하는 다른 집단 사이에서의 충돌 이거에 대비해서 군을 가지는 것, 병력을 가지는 것, 이 국방이라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집단생활 체제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필요악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을 지속해온 그런 제도죠. 물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이 생긴 지가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노라고 하는 계층이 평소에는 노예처럼 농사만 짓다가 전쟁 나면 집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옷, 갑옷 갖춰 입고 무기 자기가 만든 거 들고 나와서 영주의 지휘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이런 체제였으니까 그 국민 전체가 국민이라고 그때는 할 것도 아니지만 전체가 다 군인이었던 셈이죠. 우리나라도 그 상비군 체제가 제대로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늘 외침을 받기만 하면 국민들 백성들 스스로가 나서서 싸우는 이제 의병이라는 그런 조직으로 대항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류에게 있어서 이 국방이라는 것,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집단도 피해갈 수 없는 생존을 위한 필요적 조건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코스타리카 같이 일시적인 군이 하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그냥 한때 헌법으로다가 우리는 군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군을 해산시켜버린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지구상의 자기 방위를 위한
군을 가지지 않은 나라, 아무리 조그만 군대라도 군을 가지지 않은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허다못해 바티칸에도 자위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조국은 자기들이 지킨다라는 건 신성한 의무라는 인식까지 전 세계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의 인식,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 나라 화폐 가치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길래 사병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준다고요? 그런 얘기 그렇게 쉽게 해도 됩니까? 아무리 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사병들의 급여를 갖다 200만으로 하면 그 다음에 부사관, 그 장교, 그들의 급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얼마큼까지 올릴 수 있겠나요? 도대체 이 말하는 윤석열 후보, 현재 대한민국 한국 구급 공무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급 공무원이면은 이제 군으로 한다면 부사관에 해당할 텐데요. 이들의 구급 공무원 1호봉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당만 지급받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월 약 17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이제 4대 보험 공제하고 뭐 이러고 하면 실수령액이 한 165만 원 남짓된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군병장 200만 원 준다고요? 군인들은 이 급여 이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일체 시설과 의복 장비들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을 받고 있지. 그럼 그들이 받는 전체적인 보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러한 급여 체계가 군에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일반 사회에서의 고용 그리고 급여 수준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건데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다른 산업 체계에까지 미치는 영향, 이거 생각하고 계산해 본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이 후보, 이 양반 도대체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자라난 사람인지, 지금도 한국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인지, 한국의 예법, 의식, 구조, 전통적 이런 것까지는 뭐 기대할 것도 없지만, 꼭 이 양반 언행을 이렇게 보면 어디 지하제국에서 벼랑간 튀어나온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사병들이 병영생활을 하는 거를 무슨 안쓰러운 미성년자들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캠핑생활 강제로 하는 캠핑생활 하는 것쯤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눈 치우고 밥하는 거를 외주를 줘요? 그러다 전쟁을 치러야 하면은 거기에 밥 해주는 사람, 눈 치우는 사람 데리고 다닐 겁니까? 훈련, 보급 이런 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 개념, 필수적인 언어 개념조차도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한다. 물론 미국도 많은 부분을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서 민간인들 회사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라크 전쟁도 그랬고 아프간 전쟁도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라크를 그 막강한 화력 가지고 초전의 박살을 내고도 끝내 진압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아프간에서 끝내 철수하고 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민간인 돈 줘서 해요? 도대체 군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그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집단의 안녕을 지켜내야 하는, 결코 이게 장난일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철학적으로 보면 참 부조리한 행위지만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필요와 이걸 짐을 져야 하는 집단이 군이라는 조직입니다. 그 군이라는 조직은 돈만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부패한 군대보다 돈에 의해서 돈의 주머니가 두둑할수록 철저하게 패망해버렸던 그런 썩은 군대들의 사례를 인류 역사는 얼마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원칙이 애국이라는 사상적 무장을 해야 할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애국이라니 그 시대에 떨어진 무슨 꼰대 같은 이런 관념을 갖더라도 이 집단만은 그 사상을 버려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가치.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군기와 화력이라는 거죠. 이게 군을 유지하는 버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기본법이 밝히고 있듯이 이들은 언제나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각오하에서 자기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빈틈없이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만고불변의 군인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원칙 중에서 하나라도 깨져버릴 때 그 군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이 존재 이유가 사라지면 그 군에게 생명을 전부 의지하고 생활을 유지하고 살던 집단들, 그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된다는 거. 예외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군대라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사회의 활락과 나태, 심지어 부패가 넘볼 수 없는 특수한 영역일 때에 그 가치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함부로 이 사회에 썩었다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돼버린 정치인들이 거기를 표밭으로 보고 기웃거리고 유혹하고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재명 후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말, 그 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언어의 개념 하나가 정리되지 않고 평생 되도록 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자기 철학을 정리해 본 적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런 무식쟁이가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곳이 군이라는 곳이 아닙니다. 5천만의 생명이 걸려 있고 그거를 지키기 위한 특수 집단이지요. 그대와 함께 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수준에서 보면.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이곳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중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또 교육기관, 인생 교육기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자제들, 그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자신들의 인생을 가치 있고 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도우면 됩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정치인 당신들 따위 꼴 안 보게 돼서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 가족들, 내 이웃들까지 다 사라져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발 아무리 표가 좋더라도 이것저것 가릴 건 좀 가리세요. 그대들의 머리에서, 그대들의 집단의 머리에서 벼랑간 며칠 사이에 기가 막힌 이런저런 이 나라의 먼 미래까지를 의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도저히 바뀌어서는 안 되는 원칙만은 지킵시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논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쯤에서 다시 한번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